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포츠 247입니다. 오늘 영상의 시작부터 단 한 문장으로 던져보겠습니다. 세계 랭킹 2위는 왜 같은 선수에게 10번 연속으로 무너졌을까? 결과만 보면 또 한 번의 결승 패배일 뿐이지만 이번 인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은 결코 평범한 준우승이 아니었습니다. 경기가 끝나자마자 중국 언론은 이미 움직였고 중계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비판과 질문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왕즈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2026 인도 오픈 여자 단식 결승. 세계 랭킹 1위 안세영과 세계 랭킹 2위 왕즈이의 맞대결은 불과 7일 전 말레이시아 오픈 결승의 재현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번엔 다를 수 있다고 말했지만 결과는 다시 한번 2대 0, 스코어는 21대 13, 21대 11, 경기 시간은 43분, 그리고 이 패배로 왕즈이는 안세영을 상대로 공식전 10연패라는 기록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순간부터 이야기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섭니다. 중요한 건 숫자 그 자체가 아닙니다. 10연패라는 기록은 더 이상 상성이 안 좋다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이건 한 선수의 패턴이 아니라 관계의 구조가 바뀌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라이벌이라는 단어는 경쟁이 성립할 때 쓰입니다. 하지만 10번 연속 같은 상대에게 패배한 순간 그 관계는 경쟁이 아니라 심리적 지배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중국 언론은 바로 이 지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경기 직후 중국 주요 매체들은 이번 결승을 기술의 문제가 아닌 멘탈의 붕괴로 규정했습니다. 안세영을 마주하는 순간부터 왕즈이는 이미 수세에 들어간다. 결정적인 구간에서 선택이 사라진다는 분석이 이어졌죠. 흥미로운 점은 이 비판이 단순한 감정적 공격이 아니라 구조적인 질문으로 확장됐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실력 문제인가? 아니면 중국 여자 단식 시스템 전체가 아직 해답을 찾지 못한 것인가? 이번 패배는 그렇게 하나의 질문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흥미로운 장면은 코트 밖에서 벌어졌습니다. 결승이 끝난 직후 중국 국영방송 CCTV는 통상적인 결승 후 분석과 인터뷰를 생략하고 곧바로 뉴스 스튜디오로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자막은 단순했습니다. 인도 오픈 여자 단식 결승 패배. 스포츠가 아닌 뉴스로 다뤄진 이 선택은 이번 결과가 단순한 경기 결과가 아니라 중국 스포츠 전반이 받아들여야 할 현실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건 매우 이례적인 장면입니다. 모두가 왕즈이의 패배에 고개를 돌릴 때 정작 본인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변명도 책임 전가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부족하다는 말을 먼저 꺼냈고 동시에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짧은 발언은 이번 이야기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10연패는 끝일까요? 아니면 시작일까요? 그리고 정말로 문제는 왕즈이 개인에게만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질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왕즈이는 왜 안세영 앞에서 반복해서 멈추는지, 중국 언론은 왜 이렇게 강하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여자 배드민턴의 판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단순한 결과 요약이 아니라 구조와 심리, 그리고 다음 단계를 함께 살펴볼 겁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스포츠 2477이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야기, 10연패가 의미하는 진짜 메시지, 교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결승전 이후 논쟁의 불길은 코트가 아니라 중국 내부에서 먼저 치솟았습니다.
단순히 졌다는 사실보다 더 크게 다뤄진 건 왜 항상 같은 방식으로 무너지는가? 라는 질문이었죠. 중국 스포츠 매체들은 이번 패배를 왕즈이 개인의 하루 컨디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세영이라는 존재가 중국 여자 단식 선수들에게 어떤 심리적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시 말해, 이 패배는 한 경기의 결과가 아니라 패턴의 증명이라는 해석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키워드는 결정 구간의 공백이었습니다. 중국 해설진은 왕즈이가 초반 5달 7점까지는 충분히 버티고 때로는 흐름을 가져오는 장면도 만든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점수가 좁혀지거나 한두 포인트로 경기의 방향이 갈릴 때마다 선택이 급격히 보수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공격을 해야 할 순간에 안전을 택하고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 타이밍에 랠리를 늘리려다 오히려 안세영의 페이스에 말려든다는 분석이 반복됐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가설이 하나 등장합니다. 일부 중국 칼럼니스트들은 이를 기술적 열세가 아니라 학습된 패배 구조라고 표현했습니다. 안세영과의 반복된 패배가 왕즈이의 판단 속도 자체를 늦추고 있다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이 선택이 또 막히면 어떡하지? 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르는 순간 플레이는 이미 반 박자 늦어진다는 것이죠. 이건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결정을 내리는 뇌의 속도가 흔들리는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방송 편성 변화 역시 이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결승 직후 CCTV가 예정된 분석 프로그램을 취소하고 뉴스 형식으로 전환한 장면은 많은 해석을 낳았습니다. 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보도에서는 이번 패배는 선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점검이 필요한 신호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발언은 아니지만 이 한 문장은 중국 팬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졌고 왕즈이를 향한 시선도 단순한 비난에서 구조적 질문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비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오히려 왕즈이가 가장 어려운 자리에 서 있는 선수라고 평가합니다. 안세영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쟁자를 이기고 결승까지 올라오지만 바로 그 결승에서 같은 벽을 반복해서 만나는 아이러니한 위치. 누군가는 이를 실패라 부르고 누군가는 데이터가 가장 많이 쌓인 도전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다음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이 10연패는 종말일까? 아니면 변화의 설계도가 될 수 있을까? 다음 장에서는 왕즈이가 왜 여전히 중국의 현재로 남아 있는지, 그리고 이 패배가 어떤 가능성을 남겼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왕즈이가 여전히 중국 여자 단식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은 숫자가 증명합니다. 비판이 아무리 거세도 이번 인도 오픈 결승까지 올라오는 과정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8강과 4강에서 그녀가 보여준 경기력은 안정적이었고 특히 준결승에서 중국의 또 다른 강자 천위페이를 꺾은 장면은 현재 중국 내 경쟁 구도에서 왕즈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다시 말해 안세영이라는 한 명의 벽을 제외하면 왕즈이는 여전히 가장 꾸준하게 결승에 도달하는 선수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또 하나의 가설은 왜 왕즈이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중국 여자 단식에는 분명 여러 유망주와 상위 랭커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무대, 즉 슈퍼 750 이상 급 대회에서 결승까지 안정적으로 도달하는 선수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왕즈이는 이 부분에서 독보적입니다. 시즌 내내 큰 기복 없이 랭킹을 유지하고 어떤 상대를 만나도 기본 이상의 경기력을 보여주며 압박이 큰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결승 분터까지는 도달합니다. 이 점이 바로 중국이 아직 왕즈이를 쉽게 놓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중국 내부 분석에서는 왕즈이를 미완의 완성형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해 있지만 결승에서 경기를 끝내는 마지막 설계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공격력, 수비력, 체력 모두 평균 이상이지만 가장 중요한 한두 포인트에서 상대의 흐름을 끊어내는 결정타가 부족하다는 평가죠. 특히 안세영을 상대로는 이 약점이 극단적으로 드러납니다. 점수가 팽팽할수록 왕즈이는 더 조심스러워지고 그 조심스러움이 곧 선택의 지연으로 이어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문제가 안세영 외의 선수들과의 경기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상대를 만났을 때 왕즈이는 과감한 공격 전환과 빠른 템포 조절을 보여주며 경기를 주도합니다. 하지만 안세영 앞에서는 동일한 기술이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는 왕즈이의 문제는 실력이 아니라 특정 상대에게만 작동하는 심리적 알고리즘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안세영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경기의 조건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번 10연패는 단순한 실패 기록을 넘어 의미를 갖습니다. 반복된 패배는 분명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데이터가 축적된 기록이기도 합니다. 어떤 선택이 통하지 않는지, 어떤 패턴이 읽히는지, 어느 구간에서 판단이 흔들리는지, 그 모든 정보가 안세영과의 경기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점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명확한 패배 패턴이 쌓인 경우는 오히려 변화의 방향을 설정하기가 쉽다고 말이죠. 결국 왕즈이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꾸준히 결승에 오르는 길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결승에서 모든 것을 바꾸는 위험한 선택을 감수할 것인지 이 선택이야말로 왕즈이의 커리어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질문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과연 왕즈이는 무엇을 바꿔야 하고 안세영을 상대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할까요? 왕즈이가 바꿔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팬들은 흔히 공격력이나 스피드를 먼저 떠올립니다. 더 강한 스매시, 더 빠른 발, 더 과감한 네트 플레이.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선은 조금 다릅니다. 문제는 기술의 부족이 아니라 결정을 내리는 방식에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안세영을 상대로 한 경기에서 왕즈이의 가장 큰 약점은 선택의 일관성이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안세영과의 결승을 복귀해보면 공통된 장면이 반복됩니다. 점수가 접전으로 흐르거나 한두 포인트만 더 내주면 흐름이 넘어가는 순간, 이때 왕즈이는 공격과 수비 사이에서 머뭇거립니다. 강하게 밀어붙이기엔 실수의 공포가 앞서고 안전하게 넘기자니 랠리가 길어지며 결국 안세영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 망설임이 바로 승부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입니다. 일부 코치진은 이를 결정권 상실이라고 부릅니다. 경기를 주도하는 선수는 선택을 빠르게 내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 선택을 미루는 순간 주도권은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안세영은 바로 이 지점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상대가 흔들리는 순간 속도를 올리고 랠리의 질을 높이며 선택의 부담을 상대에게 계속 떠넘깁니다. 왕즈이는 이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점점 더 보수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왕즈이가 안세영을 이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더 잘하는 배드민턴이 아니라 다른 배드민턴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충분히 결승에 오를 수 있지만 결승에서 이기는 장면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는 전술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안정적인 플레이를 버리고 리스크를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흥미롭게도 중국 내부에서는 이미 변화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부 훈련 세션에서는 왕즈이가 의도적으로 짧은 랠리와 강제적인 공격 패턴을 반복 연습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승패와 상관없이 초반부터 템포를 끌어올리고 주도권을 먼저 쥐는 연습을 통해 멘탈의 틀을 깨려는 시도라는 해석입니다. 물론 이것이 실제 경기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왕즈이의 다음 선택은 명확합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안세영 다음의 자리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은 안세영이라는 기준을 정면으로 흔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꿀 것인가. 이 선택은 단순히 한 선수의 커리어를 넘어 중국 여자 단식 전체의 방향성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시선을 다시 안세영에게로 돌려보겠습니다. 왜 지금 이 구조가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 격차가 과연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시선을 다시 안세영에게로 돌려야 할 시간입니다. 왜 이 격차는 이렇게까지 벌어졌고, 왜 지금의 구조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안세영의 강점을 수비력이나 체력에서 찾습니다. 물론 그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안세영이 진짜로 다른 지점은 경기를 이해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안세영은 경기를 점수의 합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한 경기는 상대의 선택지를 하나씩 제거해 가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상대가 어떤 공격을 선호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조심스러워지는지, 어느 타이밍에 결정을 미루는지를 초반부터 읽어냅니다. 그리고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경기의 설계를 바꿉니다. 그래서 안세영의 경기는 시간이 갈수록 더 편안해 보입니다. 상대는 선택지가 줄어들고 안세영은 오히려 여유를 얻습니다. 이번 인도 오픈 결승에서도 같은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초반에는 왕즈이가 나쁘지 않은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수가 압축되는 순간 안세영은 속도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랠리의 질을 높이며 상대에게 더 많은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이 차이가 결국 경기 전체를 갈랐습니다. 안세영은 공격으로 밀어붙이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구조를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격차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까요? 여기서 하나의 가설이 등장합니다. 안세영의 시대를 끝내는 선수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의 도전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더 잘하려는 선수보다 완전히 다른 해석으로 경기에 접근하는 선수가 등장해야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즉, 안세영을 이기려면 안세영처럼 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역설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선수가 나타나기 전까지 지금의 여자 단식 무대에서 기준점은 분명히 안세영입니다. 왕즈이의 10연패는 한 선수의 좌절이자 동시에 이 기준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누군가는 이 기록을 실패라 부르겠지만 다른 시선에서는 시대를 규정하는 지표로 읽힙니다. 결국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누가 안세영을 이길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이 구조 자체를 흔들 수 있는가? 그 답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이 독주를 지켜보는 목격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왕주인은 이 패턴을 깨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안세영의 시대는 더 길어질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분석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한 번 이 흐름의 다음 장면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